네,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입니다. 간단한 이제 강의 영상 한번 올려드릴 건데요. 제가 사실 올려드리는 것은 뭐 간단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복잡한 내용들은 왜냐면 제 채널이 기본적으로 좀 초보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앞으로는 이제 좀 심화 과정도 좀 올려드릴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대중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좀 초보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 강의를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실 실력과 관계없이 기본을 다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죠? 기본이 단단해야 고급 기술을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간단하다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 수익을 높이고 리스크를 낮추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주식 투자는 계좌 수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죠?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포트를 구성할 때 세 종목 포트든 다섯 종목 포트든 한 종목만 몰빵 치는 분들보다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당연히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그러면 10종목 투자해서 7종목 수익 나고 3종목 손실 나면 수익이잖아요. 그걸 반복하면 계좌 수익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좌 수익을 어떻게 더 높이냐는 관점이에요. 종목을 매수할 때 수익이 높고 손실이 적은, 그러니까 수익 대비 리스크가 적은, 반대로 말하면 리스크 대비 수익이 높은 종목을 매매하면 더 좋겠죠. 물론 주식이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 대비 수익이 높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반복적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 우선은 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만든 표인데요. 별건 아닙니다. A 종목, B 종목, C 종목, D 종목, E 종목이라는 다섯 종목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다섯 종목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죠. 네.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이건 수익이 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지만 생각대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생각과 다르게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각각 종목을 보시면 변동성이 다릅니다. 수익과 손실의 가능성은 각각 50%라고 할게요. 수익이 날 가능성도 50%, 손실이 날 가능성도 50%. 반반이죠, 반반. 네, 반반일 경우에 A 종목을 매매하면 30% 수익이 나던가 30% 손실 둘 중에 하나가 난다고 해봅시다. A 종목을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도 아니면 뭐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는 상상한 투기입니다. 투기. 그렇죠? 누가 봐도 투자는 아니에요. A 종목은. 그 다음에 B 종목을 볼게요. 50대 50인데 수익이 나면 3%고 손실이 나면 5%래. 이건 평타 쳤을 때 기대 수익이 마이너스 1%입니다. 3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2% 나누기 2는 마이너스 1%. 수학적인 계산인데 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딱 보더라도 수익 손실 가능성이 반반인데 마이너스가 날 때가 수익 날 때보다 더 커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 어떤 경우에도 선택하시면 안 돼요. B 종목은. 그쵸?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C 종목을 볼게요. 수익이 날 때는 7%고 손실이 날 때는 3%에. 이거 어때요? 괜찮네요. 그쵸? C 종목은 매매할 만합니다. D 종목 볼게요. 수익이 날 땐 15%, 손실이 날 땐 10%. 손실이 날 때 좀 크긴 커요. 하지만 수익이 크기 때문에 해볼 만합니다. D 종목까지는요. 이 종목을 볼게요. 수익이 날 땐 10%, 손실이 날 땐 11%. 이건 역시 손실이 날 때가 좀 더 커요. 물론 B 종목보다는 낮습니다. B 종목보다는 이 종목이 나요. 하지만 반반의 가능성일 때 손실이 좀 더 크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투자할 때 괜찮은 종목은 C 종목, 그 다음에 D 종목, 요 두 종목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종목을 중점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주식에 50대 50이 어딨고 수익이나 손실이 정해져 있는 게 어딨냐? 물론 그렇죠. 하지만 요 개념을 차트로 적용시켜서 이 C 종목이나 D 종목을 찾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트를 볼 건데 오늘 말씀드릴 기본은 지지와 저항이에요. 제가 강의 영상을 보면은 한 30% 강의 영상 제가 올려드리는 거의 30%는 거의 지지와 저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지와 저항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면서도 누구나 쓰는 개념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면서도 비교적 잘 맞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 10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강의 영상에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 강의 영상 중에 하나만 본다면 그걸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정말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보세요. 2번 보시고 10번 보시면 더 좋습니다. 한 번 보는데 뭐 몇십 분 정도 걸리잖아요. 한 2~3번 보시면 완전히 이해하실 거예요. 어렵게 설명해 드린 거 아니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니까요. 반드시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 활용을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 더 와닿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으로는 크게 열려 있고 손실러는 적게 열려 있는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좋은데 이런 종목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바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찾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몇 개 이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검색한 거라서 아주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개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을 활용했을 때 좋은 차트와 안 좋은 차트가 뭔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종목의 펀더멘털 이런 거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냥 차트 움직임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안 좋은 차트라고 해서 안 좋은 종목이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종목명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상단이 적게 열려 있고 하단이 크게 열려 있는 지지와 저항 측면에서는 조금 안 좋은 차트 먼저 볼게요. 위니아 딤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지와 저항을 봤을 때 어디에 저항선이 생기냐면 여기에 생겨요. 이 선 긋는 것은 사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이거든요. 그 강의 보면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여기서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지지를 깰 경우에는 똑같은 선이 저항선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럼 여기도 저항선이 걸리는 거죠. 지지는 어디 될까요? 여기에서 됩니다. 이 부근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1단계 지지가 나왔어요. 넓게 봐도 여기는 저항에서 좀 걸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 구간에서는 대략적으로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강의를 보시면서 차트에 선을 긋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을 쫙쫙 그을 수 있어야지 이해가 좀 빨라요. 근데 이 경우에 보시면 이 저항권 가격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은 넓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3,070원이니까 여기 정도에 있잖아요. 그럼 이 종목을 샀을 때 먹을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7~8%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방으로는 1~20%가 열려 있는 거거든요. 매수를 했을 때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저항으로 보는 게 기본입니다. 그럼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먹을 수 있는 건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 저항때까지 1차를 보니까. 근데 하락했을 때 떨어질 수 있는 건 이만큼이에요. 그럼 이건 지지와 저항으로 봤을 때 기대 수익은 낮지만 기대 손실은 높은 거거든요. 이런 차트는 지지와 저항에서 별로 좋은 차트는 아니죠. 쭉쭉 갈게요. 슈프리마 H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저항은 여기 정도에서 걸려요. 자, 보시면 여기서 고점을 맞고 떨어진 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는 뭐였어요? 지지였죠? 지지였어요. 여기서는 지지를 해줬는데 지지가 여기서 깨지고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저항선이 되는 건데 지지선은 여기에서 걸려요. 네. 고점에서 전 고점을 뚫고 나가면 그 고점은 다시 지지선으로 바뀌니까요. 역시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수익은 어느 정도예요? 일단 전고점까지 1차 목표가를 잡는 게 기본이니까 이만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손실이 나면 그 다음 지지까지는 이만큼을 기다려야 됩니다. 역시 어때요? 기대 수익 대비해서 손실이 높은 거예요. 이런 차트는 아까 그려드린 포에서 요 B종목이나 요 E종목 같은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차트는요. 자, 다른 거 쭉쭉 넘어갈게요. DIT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고점이 여기 정도에서 걸려요. 자, 여기에 보시면 고점에서 저항이 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약간 뚫었죠. 하지만 이건 노이즈라고 봅니다. 주식은 수학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여기서 지지는 여기 정도예요. 전 저점이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화살표로 표시해드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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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먹었을 때는 9,500원을 1차 목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떨어졌을 때는 8,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서 먹을 수 있는 수익은 5% 남집, 떨어지게 될 경우 10% 이상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이것도 기대 수익 대비 기대 손실이 높은 별로 좋지 않은 차트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타이거 일렉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여기잖아요, 대략적으로. 그쵸? 그 여기에서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됐다고 보고 여기가 저항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지선은 한참 아래에 있죠. 이 정도까지는 내려옵니다. 전 고점 저항이 뚫리면 지지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는 여기 정도예요. 이건 역시도 6,700원에서 매수를 하게 됐을 때 목표가는 전고점 7,200원까지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방으로 밀리면 5,900원까지도 밀립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먹을 수 있는 건 요만큼인데 떨어지는 건 이만큼이에요. 역시 차트상으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는 아까 이제 표에서 보여드린 그 기대 손실 대비 수익이 높은 이 C 종목이나 D 종목 같은 좋은 종목이죠. 차트상으로는 C 종목이나 D 종목 같은 종목을 보겠습니다. 우리산업홀딩스인데요. 네, 요거는 그 상한가가 나왔지만 상한가를 제외하고요. 자, 여기서 보면 전고점 저항은 여기에요. 여기. 지지는 여기입니다. 여기. 네. 그러면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돌파 못했기 때문에 근데 뚫으면 지지로 바뀌니까 여기가 지지라는 거예요. 저항은 전고점 저항이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가격에서 샀을 때 떨어질 때는 3,400원이나 500원에선 지지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가격을 깨면 뭐예요? 손절하시면 됩니다. 올라갔을 때는 이만큼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지우고 보면 떨어졌을 때 손실은 요 정도에선 지지가 나올 수 있다. 깨면 팔면 돼요. 올라갔을 땐 이만큼. 기대 손실 대비 기대 수익 폭이 크죠? 그쵸? 자, 바로 넘어갈게요. 농심홀딩스 보겠습니다. 농심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단순히 지지 저항을 설명할 건데 고개를 아직 못 들었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이걸 좋은 차트에 넣은 이유는 지지 저항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단으로 좀 많이 열려있는 종목이라서 그래요. 여긴 고점 저항이 여기입니다. 하단 지지는 여기에요. 현재 주가에서 봤을 때 상단으로 먹을 수 있는 폭은 이만큼까지는 열려있어요. 하단으로 손실 볼 수 있는 폭은 요 정도예요. 기대 손실 대비 기대 수익이 높은 종목이란 말이죠. 메가스터디 볼게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게 거의 지지까지는 왔거든요. 전고점 저항은 여기 정도까지 잡힙니다. 여기서는 지지 가능성.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제 저항 가능성. 그러면 현재 주가의 선을 걷을 때 현재 주가는 요 정도. 그쵸? 네. 떨어지게 됐을 때는 요 정도만 떨어져도 지지 라인이 잡혀서 지지 가능성이 있는데 상단으로는 이 정도까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상신 EDP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지지 라인은 요 정도에서 잡혀요. 요 정도. 전고점은 이 정도에서 잡힙니다. 여기에 매물이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 경우에 상단으로는 이만큼이 열려 있어요. 하단으로는 요 정도만 열려 있어요. 역시 어때요? 좋은 차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은 차트. 여기다 선을 하나 더 그으면 여기가 지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익숙해지시면 보기가 쉬우실 겁니다. 이게 처음 만약에 접하면은 제가 어디다 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강의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 활용을 보시면 분명히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연습해 보셔야 돼요. 주식은 리스크 대비 수익이 어느 정도 날지 이걸 보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매매하는 종목의 하단이 좁게 열려 있고 상단이 넓게 열려 있으면 기본적으로 좋은 차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을 기반으로만 설명을 드린 것이고 뭐 수렴과 발산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차례대로 제가 계속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건데요. 이 지지선과 저항선만 아셔도 기본적인 차트 위치가 괜찮은지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의도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씩 더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수익과 리스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제 수익과 리스크의 관계에 대한 영상을 뭐 더 올려드릴 수도 있고, 다른 패턴 강의를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대한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시는 내용들만 꾸준하게 강의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시간 되실 때 강의 영상 한 번씩 쭉 돌려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